센사이의 한국사 교실. 네, 안녕하세요. 센스쟁이 은사이 산. 네, 오늘은요. 자, 개화파의 분화와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우리 함께한 친구들 우리 한번 소개 듣고 가도록 하죠. 우리 저쪽 세정재님부터. 세정재. 네, 안녕하세요. 세정재시고요. 네, 한라봉님이시고요. 류한입니다. 류한님이시고요. 리릴리 라렐라입니다. 리릴리 라릴라님 오셨고요. 센스쟁이 은짜이. 네, 은짜유님, 멋쟁이 펭귄. 네, 멋쟁이 펭귄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질문과 함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질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전에 개화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개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위정척사파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개화를 찬성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던 게 이제 이모군란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개화파가 이제 개화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먼저 권력을 잡게 되면서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어떻게 나뉘어지게 되냐면, 빨리 개화하자, 천천히 개화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천천히 개화하자라고 하는 세력을 우리가 온건개화파라고 부르고요. 빠르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급진개화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임오군란 이후에 대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온건개화파는 어떠한 나라의 개화를 모델로 삼고자 했었을까요? 청이요. 그쵸, 바로 청이죠. 청이 무슨 운동? 양무운동.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자라고 했었습니다. 청의 양무운동은 어떠한 것을 주제로 내비쳤냐면 바로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것을 내비쳤는데, 중국의 것을 본체로 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급진개화파는 반대로 어떤 나라를 모델로 삼았었죠? 일본. 일본이죠, 일본. 네. 우리 일본어를 잘하는 류한님. 네. 일본의 어떠한 개혁을? 메이지 유신. 네, 은짜이님 잘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온건개화파의 대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라릴라님이었나요? 라릴라님? 김홍집. 네,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의 대표 인물은 김옥균과 박영효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요 인물들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건개화파는 어떠한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5글자로 먼저 정리를 해보면 동도서기론. 이것을 좀 해석을 하면은 동쪽의 것을 도로 삼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모델로 한 것을 알 수 있죠? 청나라를 모델로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찍을 때 그걸 찍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왠지 아닌 것 같은 거. 모르니까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3번인가? 하면 3번 아닙니다. 4번일 확률이 높으니까. 또는 5번일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믿나요?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내가 다짐했던 것도 못 챙기는 게 여러분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믿어주길 바라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안 믿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급진개화파는 어떻게 개혁하자? 문명개화론이라고 해서 바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빠르고 넓게, 그러니까 사실은 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바꾸자.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완전히 서양의 옷을 입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온건개화파는 어때?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 어떻게? 그리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모군란 이후에 어느 세력이 먼저 권력을 잡았을까요? 이모군란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였죠? 조약이 맺어졌고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었었죠. 그러니까 친청파가 훨씬 더 힘이 좋았겠죠. 근데 여기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중에 누가 더 청에 가까워요? 온건개화파. 그러니까 온건개화파가 좀 더 우세한 상황이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개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래서 이때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상평통부의 5배가 됩니다. 그래서 당 5전을 발행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는데 김옥균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바로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오겠다.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차관 도입을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게 되면서 이 급진개혁파 김옥균의 입지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김옥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화를 빨리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온건개혁파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누구의 내정 간섭이 지금 있었던 거죠? 청의 내정 간섭이 있다 보니까 이 온건개혁파 논회는 총나라에 사대하는 당이다라고 하면서 이러면 나라가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타이밍에 이모곤란때 들어와 있었던 청나라 군대가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의 배경 두 가지 뭐라고요? 방금 설명했는데 첫 번째 그쵸 바로 급진개혁파의 정치적 입지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낮아졌다. 두 번째는 청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푸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청나라 군대의 절반 정도가 철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원래 정했던 질문을 막 뛰어넘기도 했었네요. 네, 한번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거기 밑에 질문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7번 청과의 관계에 대한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의 차이점은 뭐였죠? 온건개혁파는 친청파로서 청나라를 따르고자 했었고요. 급진개혁파는 온건개혁파를 어떻게 여겼어요? 사대파로 여기면서 자주적으로 개혁하자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배경 두 가지는 당호전의 발행과 차관 도입이 다툼 과정 가운데서 급진개혁파가 힘이 약해졌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청나라 군대가 철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옥균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일본한테 군대를 니네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군대가 이때 한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바로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사 간의 경비병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자, 갑신정변은 몇 년에 일어날까요? 1884년. 1884년. 많은 친구들이 쌤한테 많이 물어봐요. 연도를 외워야 되냐고. 외우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강화도 조약 1876년, 이모곤란 1882년, 갑신정변 1884년. 1회 자리까지 외워야 돼요? 그냥 80년대 이렇게 네, 그렇게. 근데 정확하게 외워야 이 사건들이 좀 연결이 되니까 외우면 좋죠. 예를 들면 1871년 신미양 이런 식으로 이 주요 사건들 쌤이 연도를 막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외우면 많이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넣어놨고요. 이러한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불려요. 3일 만에 끝난 거죠. 끝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패하게 된 이유. 한계점이라고도 이야기. 또 백성들의 지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백성들은 지지하지 않았죠? 위에서부터. 그렇죠. 우선은 나와 관련이 좀 없었던 개혁이다라고 여겼던 거죠. 이 김옥균 등이 주장했었던 개혁 정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보면은 뭐 내각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개혁, 경제적 개혁이 존재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는 직접적이지 않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또 급진개혁파는 또 어느 나라와 되게 밀접하죠. 일본과 밀접한데 이때 쌀값이 많이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이 쌀값이 오르는 것의 원흉이 누구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떤 조약? 이후 강화도 조약이 무제한으로 쌀을 사가기 시작을 하면서 쌀값이 올라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게 일본 때문이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근데 일본의 지지를 받고자 했었다 보니까 너무 일본을 의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고 일본이 또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줬던 게 이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 맺어진 조약이 또 여기도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성조약. 한성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맺었을까요? 이거 일본과 조선이 맺게 되고요. 바로 일본이 이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자기네들도 피해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배상해달라라고 하는 게 한성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사실은 쑥 하고 지나갔지만 청과 일본이 조선에서 전쟁할 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조약을 또 하나 체결을 하게 되니 그 조약 이름이 텐진 조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약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파병. 두 군나라 군대가 어떻게? 철수하기로 한 거죠. 대신에 한 나라 군대가 파병할 시에 다른 나라에게 알려주기로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동아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 군대에게 요청을 했을 때 일본의 군대에게 통보해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또 하나 다음 갑신정변 이후 청과의 관계는 이 갑신정변 누가 해결해줬어요? 청나라 군대가 다시 금방 돌아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청의 내정 간섭이 더 심해지고요.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게 되니 그 인물이 바로 위안 스카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1884년까지고요. 사실 1894년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좀 이제는 큰 변화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바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니까 고종 입장에는 그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던 거야. 누가 나 간섭하면 싫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몰래 접근을 하냐면 러시아한테 몰래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조러 밀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자 러시아를 견제했던 영국이 우리나라의 한 섬을 불법 점령하게 됐죠. 그게 무슨 사건이죠? 무슨 사건? 거문도 사건이죠. 몇 년에 일어났을까요? 1885년에 바로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을 둘러싸고 러시아, 청나라, 일본, 영국 등이 우리를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자 바로 어떠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냐면 조선을 중립화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누구였죠? 부들부들 부들러. 그렇죠. 부들부들 부들러와 길준길준 유길준이라고 합니다. 부들러와 유길준 이런 것도 잘 기억하죠? 뭣도 아닌데 괜히 좋아해요. 부들부들 부들러가 뭘 그렇게 웃기다고. 그건 또 외우죠? 그래서 부들부들 부들러 길준길준 유길준이 조선 중립화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고종이 자기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부서의 명칭이 내무부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하게 되고 어쨌든 급진개합하였던 이 시행했던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누가 계속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청. 그렇죠. 온것 개합화와 청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는 게 바로 이제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아마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제 5와 주제 6의 내용이 여러분들 복잡하고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자주 반복하시면 내용이 아마 이해될 겁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 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 자, 안녕하세요. 센스쟁이 은짜이오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렵지? 네. 자, 다시 할게요.